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최태영 교수입니다. 이제 오늘 6주차 과학의 진실과 오류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5월 4일부터 대면 수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상태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이 되면 5월부터 우리가 학교에 나와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 그때까지 사이버 강의 우리 열심히 하면서 과제도 꼭 제출해 주세요. 자, 그러면 6교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6교시는 국어, 그리스 과학 이슬람으로 전승되다를 하고요. 7교시는 십과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를 보면 중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우리가 중세는 암흑시대다 이렇게 흔히 배웠는데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부터 한 9세기까지 한 500년 동안은 진짜 그 게르만족이 전혀 기초가 없이 로마 제국을 정복했기 때문에 학문이라든지 문화 예술이 사실 상당히 침체기에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수도원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 오고 조금씩 발전해 오다가 결국은 12세기부터 이슬람 쪽에서 그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유럽인들이 이슬람 문화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그 아랍어를 배워가지고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문화가 그리스 고전들이 번역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문화가 꽃피었죠. 그게 처음에는 스콜라 철학이고 나중에 르네상스 문화. 이제 르네상스 때는 아예 동로마 제국이 멸망해서 16세기 1500년대 그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동로마의 귀족이나 학자나 그 신부들, 수도사들이 이탈리아로 왔죠. 그래서 더 르네상스 문화에 충격을 줬죠. 그 르네상스를 일으키는데 큰 그 하나의 그 기폭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조지 사턴이라는 과학사가는 중세는 암흑이 아니다. 중세를 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가 암흑 속에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유명한 문명사가인 브루크하르트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에서 이제 그 근대 유럽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기초에 있고 르네상스는 또 그 전에 스콜라 때부터 시작된 그 학문의 부흥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학문이라는 것이 이 문화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기술이 주도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과학도 학문이잖아요. 자연과학. 또 그 배후에 있는 사회과학, 인문학 이런 기초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발전이 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데 이제 다른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문화는 한 번도 없었고 역사상에 지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다 이 다른 문화나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꾸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쭉 제가 이 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강의안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스의 BC 5세기에서 2세기까지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에우클레이도스, 에라스토스테네스, 지동설을 처음으로 얘기한 그다음에 아르키메데스가 나타나서 자연학과 기하학을 기초를 놓았죠. 그것이 로마의 AD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기하학을 정리했고 루크레티우스, 플리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식을 다 백과사전식으로 정리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로마가 이제 서로마는 아까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돼 가지고 그냥 모든 지식이 이렇게 스톤으로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방 쪽에 동로마 제국에서는 그게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방 기독교 내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5세기에 그 안디옥이라는,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 쪽에 이제 사는 거기에 감독인 네스토리우스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소위 기독론을 논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단으로 이제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네스토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다 이주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그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제 페르시아로 가고 점점 나중에 인도, 중국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게 경교가 되는 거죠. 중국에서 당나라 시대 때.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스 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문명, 이제 그 전부 페르시아 쪽이 이슬람화되면서 그 아바스 왕조라는 게 성립되죠. 그 아바스 왕조에서 아라비안 나이트 그런 이야기, 주로 바그다드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기용이 돼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후나인 이븐 이스하크, 그 다음에 샤비트 이븐 쿠라, 이런 사람들이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어도 알고 시리아어도 알고 아랍어도 알고, 그래서 그걸 다 그리스에서 결국 시리아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아랍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에서 그리스 고전들이, 또 뭐 교부의 저작들, 일반 철학자나 수학자들의 책들이 이제 아랍어로 이들에 의해서 9세기에는 다 번역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아랍 사람들 중에 학자들이 그 과거의 그리스의 이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원래 그런 학문이 없었거든요. 아랍인들이.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의학, 광학, 철학 이런 것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8세기에서 11세기까지 중세 이슬람에서 그 서양보다도 더 먼저 하여튼 최고의 학문이 발전하죠. 당대에. 이븐 시나가 의학 전범, 이븐 알 하이삼이 광학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알하젠이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아베로에스, 스페인에 있었던 유대인 철학자죠.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해서 거의 자기의 완벽한 체계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12세기부터 이제 유럽의 아랍어로 된 책들이 번역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델라르와 캄파누스가 기하학 원론을 번역하고, 크레모나의 제라드가 알마게스트, 의학전범, 자연학 등을 번역해서, 이제 유럽의 모든 유럽 사람들은 라틴어를 아니까, 지식인들은 이제 그 처음으로 정말 한 1000여 년 만에 그리스의 고전을 접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문화, 학문, 스콜라 철학, 또 그 후에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여기서 보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번역이 되어야 그런 학문이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외국어를 모르면 그 외국에서 있는 더 우리보다 더 많이 연구된 내용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은 언어를 알고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책들을 번역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걸 발전시키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지금 모든 학문들이나 과학기술 다 서양에서 가져와서 뭐 독일어, 불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뭐 북한에서는 러시아어 해서 다 번역을 해서 이제 사용해서 그들 수준으로 지금 거의 따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항상 문명은 전달된다는 거죠. 문화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달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매개를 하는 것이 언어다 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네스토리우스교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그 동로마 제국에서 이단시가 됐느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한 끗 차이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신격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촉발한 문제는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것이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부를 것이냐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어머니,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불렀는데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의 그 신학 전통에 따라서 이 인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은 이게 결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성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됩니다. 크리스토코스라고 불러야 한다고 해서 결국은 에베소 교회에서 431년에 이제 이단으로 판정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칼게돈 회의에서도 이단으로 됩니다. 그래서 파문돼서 추방되죠. 근데 그 네스토리우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 5세기에 이집트, 시리아를 거쳐서 페르시아, 팔레스티나 또 인도까지 전파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그리스어 그 모든 그 동방 교회 고전들이 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스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시리아어를 썼지만, 그래서 시리아로 그리스 문헌을 번역을 했고, 나중에 이제 아랍 사람들이 거길 지배하면서 아랍어도 배워서 다시 아랍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 교회는 당나라까지 갔어요. 그때 이제 당태종 때인데, 원래 당나라의 왕족들이 이쪽 원래 중국 한족이 아니고 이런 그 흉노족 계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쪽 그 페르시아에서 온 이 경교를 이렇게 좋아하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여러 군데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그것이 이제 이 발해와 신라까지 그때 당나라와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왔죠. 그래서 그 유물을 보면 경주 불국사에서 돌 십자가가 발견됐어요. 불국사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 경교 십자가와 같은 형태인데 그것이 아마 신라에서도 수용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경교는 그 후에 이제 원나라 때 또 원나라 사람들이 이쪽 그런 페르시아 문화나 이런 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기독교 네스토리오스 기독교가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생기고 그들을 이제 에르게온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에반겔리온을 따른다 해서. 자, 그러다 결국은 이제 없어졌죠. 이슬람하고 그 티베트 불교의 사이에서 끼어가지고서 없어졌죠. 다시 페르시아 쪽으로 가서 이게 이런 후나인이라든지 이런 네스토리우스 교도들이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슬람 왕조들이 학문 기구를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왕인 하룬 알라시드의 아들인 알 마문이 아바스조의 7대 칼리프인데 7대 왕이죠. 이 사람이 이제 바그다드에 지혜의 전당이라는 학문 연구 기관을 세운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학술원이라든지 저 한국학 대학원 있죠. 이런 거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들이 뭔가 지금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외국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미 발전된 학문을 그리스에서 찾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은 그 동로마 제국을 이제 멸망은 못 시켰지만 거기하고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동로마에서 사용하는 그리스의 고전이나 문헌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시리아에서 페르시아 쪽에 사는 네스토리우스 교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어, 시리아어, 아랍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기용해서 여기서 번역을 시킨 거죠. 그래서 수백 권의 책들을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뛰어난 업적을 낸 사람이 후나인 이븐 이스하크 809년부터 813년에 살았던 이 사람은 의사인데 원래 약제사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서 100여 권을 번역을 했어요. 아랍어로. 그 다음에 사비트 이븐 쿠라라는 사람도 그 후에 834년부터 901년까지 살았는데 역시 이 사람도 네스토리우스 교도고 그리스어, 시리아, 아랍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많은 고전을 아랍어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중간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의 학문이 발전할 수 있었죠. 이슬람의 문명이 그 중세 문명이 수학과 과학에 공헌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인도에서 영의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영이라는 숫자는 사실 다른 문명에서는 없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옛날 삼국시대나 없었고 그냥 정수, 자연수만을 생각했죠. 그런데 영과 영원, 무한대의 개념을 인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적인 그 사상이 원래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제 상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이 지금도 수학을 잘하죠. 그래서 이 인도에서 영을 도입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계산하고 새로운 차원의 대수학을 할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들의 기여는 아라비아 숫자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나 로마는 그때까지 알파벳을 숫자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 사람들이 숫자로 몇 가지 쓸 수 있냐 하면은 8천 정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글자로 쓸 수 있는 게 8천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1987은 이제 천이 M이니까 M 한 다음에 그 다음에 900은 M에서 C가 이제 100인데 그거를 왼쪽에 놓으면은 CM 하면은 900이 되는 거죠. 이를 CX 그러면은 9가 되는 거죠. 아니야. 그러니까 I하고 X 하면 9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MCM 그 다음에 800은 L에다가 500이 L이니까 LXXX 하면 8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MCCC 하면은 이제 8000이 되는 거죠. 그 정도밖에 못 해요. 그 다음에 VII 해가 이제 7이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하면 1987 초기에는 지금과 똑같진 않았지만 약간 그런 식의 개념을 십진법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을 개발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지브라라고 하죠. 대수학을. 근데 이게 벌써 R이 들어가면 그 아랍어로 정관사기 때문에 아랍에서 이슬람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를 사용해서 방정식을 만드는 이런 대수학을 이들이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지금의 광학, 특히 눈의 기능을 이용하는 광학을 파악해서 빛이 어떻게 들어와서 눈에서 상이 맺히고 그것이 뇌로 전달되고 이제 우리가 광학 렌즈 그러죠. 이것이 바로 이슬람 사람, 특히
알하젠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죠. 그 다음에도 뭐 알코올도 알아보죠. 이런 화학 물질들을 그들이 만들었죠. 또 그래서 또 하나 카메라 옵스쿠라라고 해서 이렇게 검은 통 안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이 빛이 역으로 이렇게 망막에 들어오는 걸 이용해서 보는 어떤 거꾸로 보는 그런 그 만원경은 아니고 이렇게 그걸 만화경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벌써 그 이슬람 사람들 알하젠이 만들었다고 해요. 자, 이런 이슬람의 역할이 없이 오늘날의 유럽에 과학이 없었죠. 왜냐하면 오늘날 근대 과학도 이 기초에 이제 그리스 과학을 계속 이용해서 중세 과학과 수학이 형성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비판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지동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논리학이나 기하학은 거의 다 또 이 대수학은 거의 다 받아들여서 점점 발전을 시킨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 문명이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특히 동로마에서 다시 이제 그 주류는 서로마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서는 동로마를 통해서 다시 네스토리우스를 교를 통해서 아랍으로 갔다가 아랍에서 다시 그 후에 유럽으로 들어와서 결국 그것들이 합쳐가지고 유럽의 학문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전달의 과정들, 문화 이동의 과정을 우리가 과학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첫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